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척추도 점점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허리 통증은 노년층에 많이 나타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이 쓰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이른 나이에도 퇴행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랄까 입을 탁탁 벌릴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잘 못 걷겠더라고요. 엉덩이 쪽 위에 이 부위가 뭔가 갑자기 이렇게 딱 뭉치듯이 아프더라고요. 뭉치면서 이 마비 증상 같은 게 오면서 다리는 거의 뭐 이 감전 상태 정도가 이렇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팠었어요. 척추뼈 사이 쿠션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조직인 디스크 한가운데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수액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수액의 수분이 감소해 디스크가 예전처럼 몸의 무게를 받쳐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이 나타나게 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통증도 적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른 내시경 수술이 많은 분의 관심을 받으면서 수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손두경 과장과 함께 허리 질환과 수술적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노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척추 구조를 이루는 여러 가지 인대, 그리고 관절, 그리고 추간판, 그리고 신경 등등 여러 가지 구조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그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혹은 이제 관절 전방 전이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60대, 70대 이후 환자분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불편하고 걷는 게 어려워진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병 상황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을 항상 굽히고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에는 거의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척추 관절의 노화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 직업적인 요인이 척추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신경이 자극을 받고 척추 주변의 인대와 관절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는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과정에 점점 악화가 되면 통증이 하반신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영역이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하반신의 신경에 자극이 올라올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약물을 드시고 물리치료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가장 간단한 단계가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통증 시술이 있습니다. 시술은 간단한 주사 치료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구를 동원하는 시술에까지 이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하는 경우라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수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환자와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차로 가득했던 도로가 조금씩 여유가 느껴지는 화요일 오전. 오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박민혜 씨의 얼굴도 여유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민혜 씨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이 힘들었는지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이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생활하는 게 근 8시간, 9시간을 근무를 했거든요. 주로 서서 많이 다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랑 엉덩이 쪽, 좌측 엉덩이 쪽이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은 뭐랄까 입을 탁탁 벌릴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잘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엉금엉금 이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괜찮아지고 그래 지냈거든요. 5년 전에 MRI를 찍어보니까 협착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시술 같은 거 받으라고 권했는데 그냥 뭐 견딜만 해서 조금씩 아픈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심하게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아파가지고 잘 아는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문 듣고 일일이 소개해줘서 왔어요. 네, 그동안 좀 아프신 것 좀 어떠셨습니까? 제 자신이 이제 네.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일상생활 하는 게 조금 음,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뭐 엎드려서 뭘 줍는다거나. 약간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예,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예전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뼈나 디스크는 신경이랑 큰 간섭이 없어야 되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밑에서는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두 군데 다 수술을 해야 될 소견이기는 하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 위쪽에서 증상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내부의 문제를 살펴보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우짜라 나온 뼈와 요 검은색 협착 부분으로 인해서 신경이 굉장히 좁아들어 있고 수술은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압을 해서 신경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제가 수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경을 강하게 쫄리고 있던 뒤쪽 협착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신경이 부드럽게 잘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해당 부위 내부 사진을 살펴보면 수술을 해서 신경을 눌리고 있던 뼈와 협착된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해서 기존에 수술했던 것과는 달리 신경이 널찍하게 펼쳐지고 신경이 잘 펼쳐지니까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는 굉장히 잘 되었고 몇 년 동안 고생하시던 그런 무거운 느낌, 다리에 저린 느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손댄 그 자리 말고 하나 밑에가 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현재 하시는 일이라든지 요걸 감안을 했을 때 요거는 조금 정말로 못 참을 때 되면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실제로 느끼시기에도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셨다면 그거는 이제 지켜봄의 단계로 지나갑니다. 지켜보고 보통 70대 이후 넘어가서 증상이 점점 증가하면 그때 고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때 또 다시 선생님 찾아올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박민혜 어머니는 평소에 요양보호사의 회사 대표십니다. 그래서 아주 경력이 오래되셨고 그만큼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 보니 요양보호사는 무거운 환자를 옮기고 앉히고 케어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무리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최근 한 4년, 5년을 아픈데 대표니까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점 본인이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저희 상담 끝에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진찰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이 의심이 되었고 실제로 MRI를 검사를 해보니까 두 군데에서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할 소견으로는 한 군데가 증상을 많이 유발할 것이라 생각되어서 나머지 한 군데는 놔두고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요추 4번 부위에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자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인데요. 허리가 아프면 통증뿐만 아니라 몸을 마음대로 가누거나 쓸 수 없어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네모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척추뼈가 있고요. 뼈하고 뼈 사이에는 뼈를 받쳐주는 쿠션 구조인 디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뼈를 연결하는 뒷부분에서 신경이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사실 신경이 눌리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대표적인 게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위에 뼈와 밑에 뼈의 공간이 내려앉으면서 사이에 들어있는 추간판 쿠션이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협착증은 탈출과는 큰 상관이 없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주변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모습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증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환자분이 파악하시기에는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지 혹은 허리를 폈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지가 환자분이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협착증의 경우에는 허리를 폈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민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신경이 이렇게 잘 내려오다가 두 군데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였는데요. 윗부분 요추 4번 부위에서는 요추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이 눌려지는 게 보이고, 요추 5번 부위에서는 튀어나온 추간판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 증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경이 강하게 눌리는 자리는 요추 4번 자리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신경 주변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하는 이런 형태로 수술을 권유드렸고, 이것은 자라나오는 황색인대와 자라나오는 뼈를 어느 정도 깎아내고, 그럼으로써 신경이 넓어지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을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수술 이후의 사진을 보면 적당한 수준에서 제거된 황색인대와 척추뼈로 인하여 신경이 공간이 많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있는 신경 가락 하나하나가 깨끗하게 잘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기를 차니까 불편하지만은 이제 아픈 통증은 없습니다. 수술하고 그렇게 힘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이제 생활하는 게 불편한 거 이런 것만 하는 일이 이제 어르신 모시는 일이니까요. 괜찮아지면은 센터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잘 모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97 연세 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제 센터에는 모시지는 않는데요. 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금 더 잘해드리고 그런 거죠. 바람은 그겁니다. 아쿠아로빅과 스포츠 강사로 활동하는 하연 씨는 항상 에너지가 가득했는데요. 오랫동안 그녀를 힘들게 했던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모든 생활이 변했다고 합니다. 계속 해오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골프 수업도 하고 제가 연습을 하는데 엉덩이 쪽 위에 이 부위가 뭔가 갑자기 이렇게 딱 뭉치듯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거기 부위가 이제 밑으로 엉덩이를 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막 다리까지 이렇게 저림 증상이 나타나더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MRI 찍고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돼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시고, 협착도 있지만 협착까지는 그렇게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거를 수술을 안 하려고 하면 시술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시술을 받았었어요. 근데도 호전이 없고, 나중에는 이제 이 뭉치면서 이 마비 증상 같은 게 오면서 다리는 거의 뭐 이 감전 상태 정도가 이렇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팠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요새 좀 어떠세요? 완전 좋아요. 원래는 왼쪽 다리가 많이 땡기시고 했는데 네. 수술하고 나서 업무하시고 하는 거에 좀 어떠십니까? 어저께 처음 이제 골프부터 수업을 들어갔는데요. 네. 여기가 왼쪽에 저번에 막 저리고 아팠던 네네. 부위가 안 느껴지고, 네. 저번에 쌤한테 얘기했듯이 오히려 네. 반대편에 제가 예전에 조금 아팠던 부위가 네. 오히려 거기가 더 지금 느껴질 정도로 네. 왼쪽의 통증은 정말 이제는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게 수술하기 전에 이제 사진인데요. 확실히 다른 데와는 달리 왼쪽으로 디스크가 계속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디스크가 한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또 두 번째로는 뼈가 이렇게 자라난 협착증까지 동반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들이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신경을 강하게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기존에 뼈가 자라났던 부분을 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자라난 뼈와 협착이 많이 제거된 모습을 보이고 제가 수술 현장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파서 깨끗하게 할 것인지 혹은 환자분 생업이나 인생을 생각해서 보류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디스크를 굳혀서 다 가라앉히는 정도만으로 해도 증상이 충분히 개선되고 사진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선이 보이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환자분의 생각에서 좋은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를 제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육체적인 강사 업무를 하는 데는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복귀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연님은 평소에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으로 아쿠아로빅, 골프 등 여러 가지 스포츠에서 강사로 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왼쪽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 통증이 심하니까 올바른 동작을 시연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워져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신체 진찰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협착증이 기존에 있으셨던 분인데 추가로 급성으로 디스크가 밀고 나오면서 신경이 강하게 압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수술을 권유드렸습니다. 수술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자의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여러 가지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그럴 때 사진이 굉장히 안 좋다, 각종 영상 검사, 신체 진찰에서 이상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데 전혀 이견이 없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척추 협착증은 만성질환입니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게 되는데 하연 환자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뒤쪽 뼈와 황색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의 협착증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통증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이 디스크가 한쪽 방향으로 밀고 나왔기 때문에 환자분이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갑작스럽게 밀고 나온 디스크는 흡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드렸습니다. 수술은 기존의 협착증 조직을 제거하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면 제거하는 자체가 디스크 조직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기간, 재활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경우 빠르게 일상 복귀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스포츠 강사로서 퍼포먼스를 발휘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현장에서 협착 조직만 제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실제로 수술 이후 사진을 보면 왼쪽으로 두껍게 자라나 있던 황색인대를 충분히 제거를 했고요. 튀어나온 디스크는 칼을 대어서 절제를 하지 않고 고주파 열소작기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굳혀서 가라앉히는 식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환자분이 수술 이후에 굉장히 증상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척추질환의 기존의 수술 방법은 수술 부위의 큰 범위를 절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 미세한 도구와 카메라를 이용해 작은 절개로 척추 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법입니다. 여러 가지 수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적은 절개, 환자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은 거스를 수 없는 현 시대의 대세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맹장 수술을 하면 당연히 다 개복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않고 맹장 수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수술에서도 현재로서는 절개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내시경 기법을 이용해서 최소 침습, 최소 절제 수술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수술을 실제로 해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수술 이후의 회복기,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수술 직후의 통증, 그리고 재활이 길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개의 구멍만 뚫어서 시행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입니다.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해보면 확연하게 수술 이후에 출혈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 상처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좋습니다. 수술 후 관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허리는 일자로 펴져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들어가면 척추를 받치고 있는 추간판이나 주변 인대 등에 압력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 이후에 허리를 일자로 반듯하게 펴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게 되고 보통 수술 이후 한 달 정도의 보조기 착용을 권유드립니다. 혹은 나사못, 인공디스크 같은 보형물을 박아 넣는 경우에는 보형물들이 안정적으로 생착되기 위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보조기 착용을 추가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엉덩이부터 이렇게 발까지 저림이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 감자사 당하면 이런 저림이 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팠는데 수술하고 한 선생님이 한 이틀째부터 이렇게 보조기 차고 이게 걸어라 해가지고 걸었더니 확 하는 한 거의 70% 정도가 없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업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아쿠아 수업이라든지 골프 열심히 하고 좀 더 이제 몸을 더 단련해서 좀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운동하면서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일선에서 진료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속설들이 환자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속설로는 허리는 손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말을 맹신하게 되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간단한 수술 치료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보형물을 삽입해야 된다든지 큰 수술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환자의 정상 조직을 최소한으로 절제를 하고 그럼으로써 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는 게 척추 내시경 수술의 최대한의 장점입니다. 만약 환자분들이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 침습, 최소 절개를 가능한 내시경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척추 수술은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회복의 첫 단계로 척추 관리 방법을 실천하면 회복력도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은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속적인 관리로 더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